그는 말했죠. 10억이면 이혼해달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돈으로 끝낼 수 있는 인연이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니까요. 나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고 그날 밤 내 이름으로 통장을 멈췄습니다. 은행장 명호는 내 오랜 친구였죠. 그의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세상은 멈추고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이 계약이었다면 이별은 정산이었을 뿐. 사랑은 끝났지만 내 이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나를 값으로 정했지만 나는 가치를 택했어요. 이제 10억의 주인은 바뀌었고 나는 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최도윤, 제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며 서류 한 뭉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선화야,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뎠습니다. 너무 무뎌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얼굴을, 주름이 깊어진 그 이마를, 백발이 섞인 그 머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억 줄게. 이혼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 싸게 주는 거야. 변호사 끼면 더 복잡해지잖아. 싸게 준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40년이 10억입니까? 1년에 2,500만 원씩입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7만 원도 안 됩니다. 제가 아침밥 한 끼 차리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계산하다니. 왜?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이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그냥 정리하고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지. 편하게.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 편한 걸까요? 그에게? 아니면 저에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애정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보는 온기인지. 그 여자가 누구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차에서 향수 냄새 났어.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지난주 목요일 당신 넥타이에 립스틱 자국 있었어. 우리 딸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밤늦게 들어오면서 샤워를 2번씩 해. 집에 와서 또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대는 검사처럼. 감정은 빼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45이래. 점지.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40년이라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10억이면 충분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도 괜찮아.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늦기 전에.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부동산 가격으로 환산하듯이.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깔끔하게 타이핑된 문서. 변호사 사무실 도장까지 찍힌. 준비성이 철저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우리 자식들은 이미 다 컸으니 양육비는 해당 없음.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도장 어디 있지? 저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장. 이선아. 제 이름이 새겨진. 저는 그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를 찍고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팡!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40년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됐어?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빠진 곳은 없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통장 만들어서 알려줘. 입금해줄게. 그렇게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윤지은 변호사. 제 조카의 대학 동기. 몇 번 본 적 있는 똑똑한 여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내일 시간 있니? 이모가 상담 좀 받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주소 보내줘.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명호. 고등학교 동창. 졸업 후 몇 번 동창회에서 마주쳤던. 지금은 은행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명호야, 나 선화야. 이선화. 선화.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부탁이 하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저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제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40년을 10억으로 환산당한 자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날짜가 정리됐습니다. 당신은 나를 팔았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계산을 시작했어. 그날 밤 저는 서재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내일이면 정리돼. 생각보다 쉬웠어. 쉬웠다고 했습니다. 40년을 정리하는 게 쉬웠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이름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내 사람의 손에 있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 아니, 확신이었을까요?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식탁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통장 번호 오늘 중으로 문자 줘. 그뿐이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정색 정장.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윤지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15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이선화 고객님,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이모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내민 이혼 합의서. 지은이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이거 어제 받으신 거예요? 응. 그리고 도장 찍으셨어요? 찍었지.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님, 이건 함정이에요. 재산 분할이 제대로 안 됐어요. 40년 혼인 기간이면 재산의 최소 50%는 이모님 몫인데 여기는 10억만 명시돼 있어요. 회사 지분은요? 부동산은요? 예금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알고 찍었어.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찍으셨다고요? 그럼 왜? 도장은 찍되 돈은 묶을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모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찾아 프린트한 자료들. 남편 회사의 재무제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지난 6개월간 제가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남편 명의로 된 전 재산. 대충 봐도 50억은 넘어요. 그런데 10억만 주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지은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횡령 의심 건드리네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들이에요. 맞아.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어요. 저도 회계 일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숫자는 알아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이모님, 그럼 지금 뭘 원하세요? 도장은 찍었지만 이 이혼은 무효야. 재산 분할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남편 계좌를 동결시킬 거예요. 횡령 혐의로.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천천히 정산할 거예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은행이 협조해야 해요. 계좌 동결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은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일단 계좌 동결 신청서부터 작성해요. 서류를 받아들면서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 네. 갑자기요? 사랑은 눈으로 시작해. 처음 봤을 때 설레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이지. 그런데 이별은 달라. 이별은 계산서로 끝나. 지은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님 힘드셨겠어요. 힘든 건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정리할 차례야.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선아. 어제와 똑같은 이름.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끝이었다면 오늘은 시작이었습니다. 이모님, 이 서류 들고 은행에 가시면 돼요. 제가 동행할까요? 아니, 혼자 갈게.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모님 연락 주세요. 진행 상황 계속 체크해야 해요. 그럴게. 고마워, 지은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은행 본점 근처 조용한 한정식집. 명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화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지? 동창회 때 본 게 마지막이니까. 한 5년?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명호야,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 명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계좌 동결 신청서. 그리고 남편의 재산 자료들. 최도윤. 내 남편. 아니, 곧 남이 될 사람. 이 사람 명의 계좌를 동결시켜줄 수 있어? 명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화야, 이거 심각한데.
횡령 의심건이잖아.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이혼하려고. 응. 어제 서류에 도장 찍었어.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속 많이 몰랐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이야. 명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횡령 의심 사유가 명확하니까. 계좌 동결 가능해. 언제부터 할까? 내일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처리해줄게. 그런데 선화야. 응. 괜찮아. 40년이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끝난 거니까. 이제 정리만 남았어. 명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명호야. 밥을 먹고 나오면서 명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로 최도윤명의 모든 계좌 동결 처리할게. 문자로 알려줄게. 고마워. 정말.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통장 번호.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화야, 처리했어. 내일 아침 9시부로 계좌 동결 들어가. 힘내.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에는 어제처럼 메모가 있었습니다. 통장 번호 보내. 저는 그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침 8시 저는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야, 나 선화야. 선화. 잘 잤어? 응. 오늘 시간 돼? 은행으로 갈까 해서. 그래. 오전 10시에 와. 내가 직접 와야 처리가 빠를 거야. 알았어. 곧 갈게.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정 정장.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색. 오랜만이었습니다. 은행 본점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여기저기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은행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명호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선화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명호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화야, 와.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명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최도윤명의 계좌 목록이야. 전부 오늘 아침 9시부로 동결 처리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좌가 7개였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총액이 52억 3천만 원. 이게 다야? 응. 우리 은행에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다른 은행도 있을 수 있어. 찾아볼 수 있어? 금융정보 조회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 변호사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은이한테 말해볼게. 명호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화야, 근데 이거 알아? 계좌 동결되면 본인한테 바로 통보가 가. 알아.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쯤이면 최도윤 씨가 알았을 거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남편이 알았을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명호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화야, 40년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명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명호야, 40년을 10억으로 계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야.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야.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연락 안 올 수도 있어. 올 거야. 돈이 묶이면 사람은 반드시 움직여. 특히 그 사람처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는 일어섰습니다. 명호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은혜는 무슨? 우린 친구잖아. 동창이고. 그래도 고마워.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당신 뭐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계좌가 전부 동결됐대. 당신이 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배우자 신고로 동결됐다고 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10억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우리 재산이 10억밖에 안 돼. 회사는? 부동산은? 다 어디 갔어? 그건. 그리고 말이야, 이혼 합의서 다시 읽어봤어. 재산 분할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무효래. 그래서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하려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좌 동결은 일시적인 거야. 재산 조사 끝나면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 미쳤어? 미쳤을지도 모르지. 40년 동안 제정신이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점심때쯤 저는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서 이상한 전화 받았어.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돼? 응, 말해봐.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엄마. 왜? 이유는 길어.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일단은 알아두기만 해. 엄마, 괜찮아?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은 걸까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나도 존중할게. 근데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나한테 말해. 알았어. 고마워, 서연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까지 말하니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명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화야, 최도윤 씨가 은행 찾아왔어. 계좌 동결 풀어달라고. 안 풀어준다고 했어. 법적 절차 거쳐야 한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에게. 지은아, 남편 계좌 동결 완료. 다음 단계 뭐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이모님 잘하셨어요. 이제 재산 조회 신청 들어갈게요. 법원에 서류 제출할게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알았어. 부탁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하긴. 정리하는 거지. 정리? 이게 정리야? 내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당신도 어제 정리했잖아. 이혼 합의서 들이밀면서. 나도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당장 풀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급해진 눈빛.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못 풀어. 이건 법적 절차야. 재산조사 끝나야 풀려. 재산조사? 뭘 조사해? 우리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래야 제대로 나눌 수 있잖아.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작정하고 나오는 거지. 작정이라니. 그냥 정당한 몫을 받으려는 거야. 40년의 값을. 10억 준다고 했잖아. 10억? 우리 재산이 10억밖에 안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선화야, 제발. 이러지 마. 제발이라는 말.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러지 말라니. 뭘 이러지 말라는 거야? 계좌 동결 풀어줘. 그럼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 무슨 얘기? 재산 분할. 다시 계산해서 제대로 줄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좌 묶이니까 다시 계산해 주겠다고. 어제는 1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건 후자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선화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선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최도윤 씨가 계속 전화해. 은행장 바꿔달라고. 신경 쓰지 마. 법대로 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선화야. 응. 당신 정말 강하다. 존경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오래 미뤄온 거.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밥 한 공기. 오랜만에 제대로 넘어가는 밥이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날 저녁 남편은 내연녀 박소연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그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외출한다는 것을. 그리고 밤 11시쯤 돌아온다는 것을.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새 셔츠를 입고.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불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강남 그랜드 레스토랑인데요. 최도윤 고객님 일행이신가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결제가 안 되셔서요. 다른 카드 있으시면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집에 있어서요. 본인한테 직접 연락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3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내 카드도 막은 거야? 카드? 카드는 안 막았는데. 통장이 묶여서 자동으로 결제가 안 되나 보네.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야. 계좌가 동결되면 연결된 카드도 사용 제한돼. 몰랐어? 남편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현금 있잖아.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럼 동행하신 분한테 빌려달라고 해. 남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지. 3년 전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국화차. 향이 좋았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안 가만히 있을 건데?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제대로 싸울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변호사 있어.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현관에 나갔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견건설사 대표 최도윤, 자금 동결 및 횡령 조사 착수.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의혹.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저는 신문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 오늘 아침 기사. 누가 고발한 거야?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르지. 누군가는 알고 있었나 보네. 남편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내가 왜?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이걸 알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알 수 있지. 격리부 사람들, 감사 나온 사람들, 은행 직원들. 많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나갔다 올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습니다. 이모님 봤어요? 뉴스. 응, 봤어. 이거 누가 고발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회사 내부 사람이겠지. 지은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모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계좌 동결만 했어. 이모님.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갈 거야. 횡령 혐의가 명확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그럼 재산 분할도 유리해져.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모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재산 조회 허가 났대요. 이제 남편 명의 모든 재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 한 2주 정도요. 은행, 부동산, 주식 전부 조회 들어가요. 좋아. 부탁해.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10여 통 와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발한 거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연락 좀 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점심때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화야, 뉴스 봤어? 응, 봤어. 최도윤 씨, 오전에 은행 찾아왔어. 난리 났더라. 계좌 풀어달라고. 뭐라고 했어?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조사 끝나기 전엔 안 된다고. 고생했어, 명호야. 선화야, 그런데 말이야. 응.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형사 고발까지 들어가면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 같아? 횡령 금액이 크면 가능해. 뉴스 보니까 10억 넘는다고 하던데.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법대로.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남편분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 괜찮아. 나도 준비는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겠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처럼 40년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면 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아빠가 응, 봤어.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법대로 되는 거니까. 엄마가 고발한 거 맞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아, 엄마는 그냥 정리하는 거야. 오래된 거. 알았어. 엄마가 결정한 거면 믿을게. 근데 엄마 조심해. 아빠가 화나면 무서워.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차가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 날 망치려고 작정했지?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망치다니. 당신이 한 일이 드러나는 거지.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야. 내가 번 거야. 회사 장부에는 회사 돈으로 돼 있던데.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 복수하는 거지. 그 여자 때문에. 복수. 아니야. 그냥 정산하는 거야. 40년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언론 보도, 회사 주가 폭락, 거래처 해지. 남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검찰청을 오갔습니다.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이모님 재산 조회 결과 나왔어요. 오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은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모님 앉으세요. 결과 설명드릴게요. 저는 앉았습니다. 지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도윤 씨 명의 전체 재산이에요. 은행 예금 52억, 부동산 30억, 주식 15억, 회사 지분 가치 40억, 총 137억입니다. 숫자가 귀에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37억.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30억 정도로 추정돼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는 절반이 이모님 몫이에요. 68억 정도. 하지만 횡령건이 인정되면 남편분 재산이 몰수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남편분이 어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모님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효하다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된 서류가. 네. 하지만 남편분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이모님이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10억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이행하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산 분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합의는 무효예요. 판례도 많아요. 지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제 우리도 맞소송 들어가야 해요. 정식 이혼 소송이요. 재산 분할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 네. 남편분 외도가 명확하잖아요. 박소연 씨와의 관계. 증거도 충분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요. 외도 기간이 길고 남편분 재산이 크니까 3억 청구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지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 작성 들어갈게요. 이모님 진술이 필요해요.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 외도 정황, 재산 형성 기여도.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아이들 낳고 키운 일, 사업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일, 제가 회사 격리 일을 맡아 장부를 정리한 일, 밤새 전표를 정리하던 일, 은행을 뛰어다니며 돈을 융통하던 일, 그리고 3년 전부터 느껴진 변화, 남편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갑자기 친절해진 태도, 그리고 점점 차가워진 눈빛. 지은은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모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고마워, 지은아. 이모님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해. 이제야 말하니까.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이기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야? 당신 또 소송 건 거야? 응. 정식 이혼 소송.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받을 거야. 미쳤어? 위자료? 외도했잖아. 박소연이랑. 3년 동안.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 여자가 누군지. 당신, 날 미행한 거야? 미행까지는 안 했어. 그냥 보이더라. 눈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화야, 우리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니.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10억 주면서 이혼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길을 멈췄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 뭐? 우리 부부로 다시. 안 돼. 왜? 이미 끝났어. 당신이 10억을 내밀던 순간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선화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빗속을 우산을 쓰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왜 안 나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래? 횡령 혐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대.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40년을 회사 위에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나도 40년을 당신 위에 일했어. 그런데 10억으로 정리당했잖아. 똑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법정에서 만나. 거기서 정리하자. 제대로. 당신 날 완전히 망치려는 거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망치다니. 난 그냥 내 몫을 받으려는 거야. 40년의 값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선화야, 최도윤 씨가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던데. 응, 들었어. 괜찮아? 집에서 같이 있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저는 지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우리는 서로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하세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원고 이선화는 피고 최도윤과의 이혼을 청구합니다. 혼인기간 40년간 형성한 재산의 절반인 68억 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며 피고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원고는 10억 원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청구는 부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이혼 합의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원고가 서명한 건 맞습니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원고의 서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서는 재산 분할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며 실제 재산은 137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가 남편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피고 측 재산이 137억이 맞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재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피고 명의 모든 재산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아직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혼 및 재산 분할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이선화 씨,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최도윤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새 아이를 낳아 키웠고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회사 격리 일을 20년 넘게 했고 어려울 때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제게 1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40년이 10억입니다. 제 인생이 10억으로 계산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아니면 그저 허탈함인지.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몫을 받으려는 겁니다. 40년의 값을. 그게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건가요? 저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피고 최도윤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가 번 돈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함께 번 거였습니다. 제가 일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주장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선화야.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법정에서 말할 기회 있었잖아.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당신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쌓은 40년도 버린 거야. 그게 가장 아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이모님 편인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 보면 알아요. 이번 재판 이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이모님, 오늘 저녁 어때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무너진 그 표정을, 사과하던 그 목소리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선화야, 재판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다음 달에 또 재판 있어. 힘들지? 괜찮아. 이제 끝이 보여. 선화야, 그런데 말이야. 응. 최도윤 씨 계좌 곧 풀릴 것 같아. 검찰 조사 끝나면. 그래.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돼?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묶어둘 수 있어. 법원 명령으로. 그렇게 해줘. 부탁해.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서류와 증거로.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2번의 재판이 더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재산 감정, 위자료 산정. 모든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정 정장.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던 날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2달 사이에 살도 빠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강해졌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우리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못 냈다고. 재산이 모두 동결돼 있어서.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사건 이혼 청구의 건. 원고 이선아와 피고 최도윤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혼 인용.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할의 건. 혼인기간 40년간 형성한 재산 137억 원 중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82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60%. 절반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건. 피고의 외도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85억 2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선화야. 저는 멈췄습니다. 끝까지 잘 싸웠어. 당신이 이겼어. 저는 돌아봤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내 몫을 받은 거야. 그래도 미안해.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 남이야.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있었습니다. 명호의 사무실에서. 선화야, 축하해. 돈 들어왔어. 명호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85억 2천만 원.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정말 들어왔네. 응. 어제 입금됐어. 최도윤 씨가 부동산 팔아서 만든 거야. 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85억.
40년의 값이었습니다. 명호야,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을까? 뭐든 할 수 있지. 아파트도 사고 투자도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살 집도 있고. 그럼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 명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재단? 응. 이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 특히 여학생들.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명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화야, 대단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은 거야. 사랑 대신 세상에 쓰려고.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 재단 설립 절차. 고마워.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85억의 무게가 아니라 40년의 무게였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이선화 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벽에는 재단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선화 장학재단 마이너스 꿈을 지원합니다. 그 현판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제 인생이.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 5, 대학생 5. 모두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저는 변호사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제가 찾던 거구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꼭 성공할게요.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성공보다는 행복해지길 바래.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재단 만들었다며? 응, 오늘 첫 장학생 선발했어. 엄마, 대단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던 거 하는 거지. 엄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응, 행복해. 오랜만에. 다행이다.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수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이더군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학생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후원자들도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겠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명호와 만났습니다. 은행 근처 카페에서. 선화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한 달 만인가.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재단 잘 되고 있다며? 응, 덕분에. 내가 많이 도와줘서. 내가 뭘? 선화, 내가 한 거지. 명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최도윤 씨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도 말해줄게. 지방으로 내려갔대. 작은 회사 다니면서 새로 시작한다고. 잘 됐네. 박소연 씨하고는 헤어졌대. 돈 없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선화야, 후회는 안 해? 뭐? 이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어서. 저는 명호를 봤습니다. 명호야, 그 사람은 날 10억으로 계산했어. 40년을.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야. 나는 그냥 정리한 것뿐이야.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옳았어. 옳고 그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선화야, 고등학교 때 기억나? 응. 너 항상 조용했잖아.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시험만 보면 항상 1등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지. 공부밖에 할 줄 몰랐어. 아니야. 너는 집중력이 대단했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봤지. 지금도 그래. 재단 만드는 것도. 고맙네, 그렇게 봐줘서. 사실이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선화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야. 명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회의 시간이다. 나 가봐야 해. 그래, 가봐. 바쁜 사람. 선화야, 다음에 또 보자. 저녁 같이 먹고. 그래, 연락해.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화야, 행복해 보여. 진짜.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메리카노. 쓴맛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장학생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단 현판 개막식 날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구나. 69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의 때는 없으니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은행 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 앞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기부 안내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장학재단 마이너스 후원 문의.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선화. 69회를 살아온 이름. 40년 동안 지워졌던 이름. 그리고 이제 다시 빛나는 이름. 그 사람은 저를 돈으로 팔았습니다. 10억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름으로 사는 법. 이제 저는 압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나이였습니다. 69, 70을 바라보는.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봄을.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겨울이 길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긴 겨울이었습니다. 40년의 겨울.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저기 아파트예요. 혼자 살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는 걸 바라보며. 할머니, 제가 장학재단 운영해요. 어려운 학생들 돕는. 아,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제 이름으로 시작한 천일이에요. 69에.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시작의 때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당신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 40년을 한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재단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 장학생 면접 일정. 후원금 관리.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차 마시고 있어. 혼자? 응, 혼자. 엄마 외롭지 않아? 아니, 전혀. 오히려 평온해. 서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그래? 어떻게? 더 밝아졌어. 더 당당해졌고. 엄마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나도 그렇게 느껴.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 고마워, 서연아. 주말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1년을.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시킨 날. 법정에 섰던 날. 판결을 받던 날. 그리고 재단을 만든 날.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사람은 저에게 1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의 대가로. 하지만 저는 85억을 받았습니다. 법이 인정한 제 몫을.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제 존엄이. 제 이름에.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 꿈을 꿨습니다. 어린 제가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꿈속에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재단 일, 장학생 면접, 후원자 미팅.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69에 시작한. 늦지 않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선아. 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돈으로 저를 계산했던 그 사람.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당당하게.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는 것. 길을 걷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벚꽃이 지는 길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아니라 이름으로 사는 법을. 이선아. 69회를 살아온 이 이름으로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당당하게.